임신 기간 중에 가장 좋았던 점. 마음껏 먹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신 거예요? 아이가 있는 삶을 사실 건가요? 없는 삶을 사실 건가요? 돌멩이로 태어날 건데요? 소중한 걸 약간 떨리거든요. 하나. 그럼 다들 입덧은 어떠셨어요? 네. 했죠. 입덧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먹덧, 토덧, 뭐 양치덧도 양치덧. 있더라고요. 네. 양치덧은 뭐예요? 양치만 하면 토가 나온대요. 저는 양치덫이 있었어요. 덫은 먹으면서 토를 하는 건가요? 안 먹으면 토가 안 나. 먹으면 토가 비어 나요. 있으면. 비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 잘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면 토를 했어. 그럼 뭐예요? 토덧, 토덧. 그냥 토덧. 저는 그럼 토덧과 양치덫이 있었어요. 저는 첫째 때는 토덧, 둘째 때는 먹덧. 먹덧이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 약간 입덧의 종류는 달라도 냄새는 아마 되게 민감해지는 거는 아마 같았을 것 같아. 어느 수준이었냐면 안방에 누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저기 주방에 냉장고 문을 누가 열었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지고 물 맛도 비린내가 다 나요. 어떤 물을 마셔도 비린내가 나가지고 물을 못 마실 정도였는데 삼다수는 괜찮더라고요. 저 그 이후로 삼다수만 사 먹잖아요. 꿀팁이에요 이건 진짜. 롯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삼다수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삼다수만 먹었던 기억. 너무 공감하고 그 모든 냄새가 하나하나 진짜 다 느껴지는데 너무 애정하던 화장품들이 냄새가 다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힘들게 냄새를 직접 맡아가면서 괜찮은 화장품을 찾아냈어요. 그게 키엘이었어요. 키엘 키엘이에요? 화학약품이 섞인 애들이 우리가 모르겠지만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걸 임신 기간에 느꼈어요. 약간 초능력자가 되는 것 같은데. 키엘도 그게 완벽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거의 없다 정도? 근데 모든 임산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초능력이 다 생기는 건 다 아니더라고요. 냄새에 민감했던 기억은 없었는데 그냥 복인데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했는데 바빠가지고 냄새를 맡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고 은호 때는 확실히 고기를 먹으면 100% 토하는 그것도 약간 속설이랑 연결되나? 일단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기 종류는 진짜 100% 토하고 과일이나 좀 신선한 거 이런 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고 호떡같이 약간 단 거 막 그런 게 조금 땡기고 그래서 냄새에 민감했던 기억은 첫째 때도 없고 둘째 때도 없고 그냥 성격이 무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냄새도 괜찮았고 뭐 토하지도 않았고 체질이네요. 네. 임신과 출산에 최적화된 잠시 먹덧이 왔어요. 속이 비어 있으면 좀 울렁거린다. 근데 계속 음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탄산수를 계속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계속 있거든요. 배가 부풀어 먹을 수 있는. 진짜 탄산수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탄산수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입덧도 하나도 안 해서 출산 일주일 전까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그 점심시간에 다 같이 점심 먹잖아요. 가끔 이제 직원들이 임신했었지? 이러면서 평온하게 그냥 배만 나오고. 나는 건강 체질이라서 맞아요. 그 입덧이 위가 약하면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 관리랑 건강 관리를 좀 해놓으시면 이렇게 수월하게 또 지나갑니다. 20대에 또 임신 출산하신 거잖아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아마 그 영향도 그걸 간과했네. 그러면 꿀팁이 아니고. 소중한 걸 저는 주위의 분들이 내가 임신을 했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져가지고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입덧이 저는 바깥 공기를 쐬면은 좀 완화됐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인 입장에서는 걱정되니까. 네, 심지어 이제 남편은 처음에는 슈퍼도 혼자 못 가게 했어요. 나였다. 나중에는 제발 혼자 가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자 해서 만삭 해교 여행을 갔다 왔어. 그것도 진짜 주위에서 다 말렸는데 병원 가서 괜찮다는 그 서류 다 떼고 내가 비행기 숙소 다 하고 그러고 갔어요. 유퀴즈에 나오셨던 엄청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가만히 있기라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남들보다 남들처럼 남들 이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낫다고 너무 하시더라고요. 와닿네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출산 때 좀 수월하다고. 완전 고위험 산모 그런 산모들을 제외하고는 움직이는 게 좋은 거.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조심해야 되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학습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감명 깊었었어요. 임산부 보면은 아유 몸 조심해야 되는데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임신해서 배 나온 상태로 양궁도 하러 가고 오히려 좋아. 예. 예. 양궁도 하고 뭐 야구 배팅도 하고. 그럼 다들 그 몇 킬로씩 찌셨어요? 최고 몸무게 임신해서 18kg. 12, 3kg? 여기가 딱 정석. 12, 3kg. 13kg. 그런데 이제 첫째 낳고 쭉 다 빠지신 거죠, 다들? 아니요. 그렇죠. 아, 안 빠졌어요? 5kg만 빠졌어요. 5kg만? 근데 이래요? 낳고 나서는 딱 애기랑 약간 양수 몸무게 정도만 빠지고 오히려 이제 밥을 더 많이 먹었어요. 모유 수유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다이어트를 생각도 못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아, 맞아. 네. 그러고 좀 회복된 이후에 이제 다시 몸무게를 줄이고 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빠진. 저는 임신 때가 워낙 말랐었어가지고 그때 몸무게는 다시는 이제 못 돌아가는 몸무게. 저는 13kg 쪘는데 저는 바로 배가 쏙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애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런 거예요. 왜 아직도 아기가 안에 있는 것 같지? 막 이게. 근데 누르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면서 그치? 배는 나와 있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게 나라고? 이 배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딱 늘어나서 이렇게 그런 거죠. 붓기라고도 하던데요. 마사지 받았어요? 그쵸, 맞아요. 받은 상태인 거죠? 예. 주무실 때는 똑바로 누워서 자면 너무 무거워. 힘들어. 저는 반대였어요. 임신 전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필라테스도 하고 했는데 임신을 하니까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잘 때도 똑바로 잘 수도 있고 진짜요? 네, 옆으로 자도 자는 게 너무 편했어요. 오히려 자궁이 늘어나면서 척추의 밸런스가 네. 맞아졌나? 두 분 다 한 번에 끝내기 되게 참 아쉬운 진짜 갖고 계시네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출퇴근. 특히 만삭 때. 회사가 강남 쪽이어서 완전 지옥철인데 그러면은 앉기도 힘들 뿐더러 그 지하철 타면은 막 이제 빡빡하잖아요.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만삭 때는 배가 많이 나와서 이제 티도 나는데 60%는 거기 누가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앞에 가도 일어서 주지를 않으셔. 그럴 때 되게 화가 많이 났다. 또 소심해서 말은 못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더 숨이 갑갑해지고 배를 막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지옥철이니까. 네, 지옥철이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다들 그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하기까지 몇 시간씩 걸리신 거예요? 16시. 아, 12시간? 둘째 때도 저녁 10시에 가서 아침 6시. 네, 저는 둘 다 수술이어가지고 진통을 느끼기 전에 나야 돼서 수술 날짜를 미리 잡고 수술실 들어가고 한 10분, 20분? 네, 나왔죠. 그 이유 있잖아요. 그쵸, 이유가 있죠. 개복 수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왕절. 그러면은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좋은 날 받아서 하는 경우도 오, 있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더라고. 아니요, 전 선생님 시간에 맞춰서. 저는 딱 7시간 걸렸거든요. 이렇게 시작부터 정석이네요. 출산까지. 12시 반에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진통 주기 어플을 깔아놨었어요. 그래서 5분 주기로 가면 이제 병원에 가라고 안내가 나와 있어서 기록을 하면서 네. 우와. 12시 22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통을 막 쟀죠. 3시 39분까지 집에서 참아냈죠. 처음에는 생리통처럼 똑같이 아픈데 이제 점점 그 강도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참을 때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면서 5분 언제 와? 그래서 5분이 왔다 가자 해가지고 많이 열렸다 지금 바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관장하고 누워가지고 막 진통 심해지니까 무통을 한번 놨는데 처음 거는 안 드는 거예요. 눈을 뜨지도 못하겠고 너무 아파서 가스불에 구워지는 오징어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왜 안 드냐고 막 다시 놔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놨더니 천국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1시간만 아프고 출산까지 고통 없이 굉장한데요. 하나 끝내기 너무 아까워. 그 엄청나게 심한 생리통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진짜 비교도 안 되는 비교가 안 거군요. 되는데. 그렇군요. 가늠을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드라마 영화 보면은 이제 출산하면서 남편의 머리를 뜯잖아요. 이해가 되는. 뜯진 않았어요. 근데 네.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진통이 아프니까. 있을 때 남편을 보면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화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느긋한 마음으로 그 출산 예정이 아니었는데 그 진료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이슬 먼저 비치잖아요. 비치고 진통을 하면서 때가 됐다. 이번 진료하면서 나으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캐리어를 다 싸고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비비도 바르고 그 힘든 와중에 기념 사진은 꼭 찍고 싶어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요거 여기 하고 볼터치 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자궁문이 3cm 열렸다고 바로 임신 출산하라고 입원했어요. 그래서 진통이 진짜 출산 임박 진통인가가 잘 몰라요. 처음이니까. 첫째 때는 이게 진통 같은데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 해가지고 병원을 가서 했더니 아직 아니시라고 그래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양수가 떨어진 거였어요. 그 무통 주사라는 거는 보통 다 맞나요? 저처럼 아픈 게 싫고 뭔가 의지라고는 없는 사람은 맞아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고 고통을 맞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진통이. 진통이 올 때 힘을 줘야 되는 어떤 그 타이밍이 있는데 나는 이제 진통이 없어서 모르는 거고. 힘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간호사분들이 막 진짜 알려주가면서 원래는 출산 임박하기 바로 전에는 무통을 안 놔주거든요. 몸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힘을 줘야 되는데 무통을 놓으면 힘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느끼지 맞아, 못해서 안 넣어줘요. 그래서 마지막은 진짜 생으로 다 느끼면서 애를 낳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 생으로 느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 못 느껴봐가지고. 자연분만인데 그냥 별로 고통 없이 주사 때문에. 무통을 맞으면은 낳는 고통도 못 느끼는 거예요? 뭐야? 날 때 고통이었어요? 잠깐만 아까 100배라고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진통. 진통. 이게 나올 때는 그냥 그 낳는 순간도 너무 아파서 이 칼로 절개하는 그것도 못 느낄 정도로.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나중에 후 처치할 때도 그게 무통이 이게 안 들어서 생으로 꼬맸어요? 네, 그 꺼내는 느낌이 다 났거든요. 저는. 힘을 어떻게 줬어요? 그것도 경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간호사님이 사인을 줘요. 네, 그래서 딱 힘줘라 그러면은 복근 운동하듯이 이렇게 진짜 똥 싸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통이 없는데 힘주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뭔가 이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대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략근을 쪼였나 봐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쪼이지 말고 힘을 주라고 해가지고 힘을 이렇게 주니까 뭔가 수박이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다가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끝까지 힘을 길게 줘야 되는데 끊긴 거예요, 힘이. 머리가 걸렸나 봐요. 내가 근데 빨리빨리 힘 주셔야 된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힘을 이렇게 줘서 나는데 그래서 이한이가 여기가 좀 들어갔어. 진짜 그러고도 한 번에 놓으라고 하거든요. 눌린다고 진짜로. 진짜로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경험한 것 같아. 태어나는 날 눈이 엄청 많이 왔대. 그래서 아빠가 접수하러 갔는데 접수하고 나왔더니 애가 나왔더래 벌써. 그게 경진님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고 참았다가 이제 딱 간 거지. 병원 가자마자 쑥 만져볼까? 그래서 여기가 쫙 눌러 있었다는 거야. 엄마가 나갈 뻔. 지금 괜찮았어. 옛날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태어날 때 여기가 딱 눌려 있더라. 그러면 혜주님이 유일하게 이제 제왕절개를 그렇네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연분만은 일시불이고 제왕절개는 할부다. 이 고통을. 그래서 회복이 더 더뎠나 네, 보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제왕절개는 수술 후에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직후까지는 이제 무통빨이 들으니까 통증이 다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무통빨이 빠지면 살을 절개했던 그 느낌이 그대로 나면서 마취가 풀리면. 네, 마취가 풀리면서 엄청 아프죠. 이게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배에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웃을 때도 배 근육을 쓰는 걸 아나요? 누웠다가 앉기도 너무 힘들고 한번 옆으로 굴러서 팔을 지탱해서 이렇게 몸을 세워서 일어나야 되고 그때에서 손목이 많이 나가요. 출산 때 되게 손목이 약해지는데 일어나고 눕고 하느라고 손목이 엄청 아팠던 기억이 나요.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웃는 모양이에요. 상상치 못하는. 세로는 아니고요. 세로는 되게 옛날에 6, 70년대? 뭐 되게 옛날에 의료기술이 덜 발달했던 시점에는 세로로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팬티 라인 있는 쪽 바로 약간 아래쪽에 약간 웃는 정도의 절개선이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 팬티라인 맞추느냐고 웃나 보다. 흉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웃나 같아. 보다. 네, 요즘에 비키니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비키니 입어도 가려질 수 있게끔 그 아래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트렌드가 있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째가지고 자궁 앞에 다른 장기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장기를 이렇게 좀 들추고 이렇게 자궁을 짠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자궁이 아마 제일 앞쪽에 있을 아, 거예요. 그래요? 지방이 지방층을 걷어내는 아, 지방층을 걷어내는 거. 그렇죠. 아이가 제일 앞에 있고 근데 절개해야 되는 층이 뭐 7개인가 8개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육도 잘라야 되고 겉대기만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라 이게 층층이 다 꼬매야 돼서 이게 의사의 기술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물게 하는 방법 여기에서 잘 하시는 분한테 해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둘을 낳으면 같은 자리를 다시 절개해요. 그래서 흉터가 2줄이 되는 게 아니라 1줄이에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궁금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자연분만 하고 이제 한 몇 시간 쉬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기를 보러 이제 갔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걸어오시는데 진짜 막 만신창이 보였어요. 근데 제왕절개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리원 들어가는 시점 딱 되면 딱 차이가 확 극명하잖아요. 다 날아다녀 자고.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오늘 들어보니 자연분만이 더 무서운데요. 6시간 동안 아프시고. 그러면 그 밸런스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먹으면 토하는 입덧 3달 동안 계속. 진통 12시간. 어떤 게 더 나으신지? 저도 다 했네요. 그래도 그나마 뭐가 낫다. 근데 먹으면 토하는 입덧을 3달만 하고 남은 기간은 평온해요? 네. 6개월로 늘릴게요, 그러면. 먹으면 토하는 입덧을 6개월 동안 해요. 진통을 12시간. 24시간 해야 돼요. 하나, 입덧 때 진통. 진통. 저도 진통. 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요? 아, 진짜요?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라고 느꼈어요. 근데 진짜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6개월? 나중에는 이제 토를 할 때 영혼까지 모아서 토를 하기 때문에 모공 하나하나에 핏줄이 다 터져서 여기가 막 다 빨개질 정도였어. 정말 그냥 그 드라마에서 잠시만요.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다 먹고 난 후에 이제 양치까지 한다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10시 이후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먹은 것만 이제 토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토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제 먹은 것도 없으면은 위액이 나오고 위액 다음에 이제 초록색물이 나와요. 그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딱 한 6개월이.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에 이제 그치.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매일매일 밥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 차라리 진통이 낫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 토크는 없고요. 없어요? 네, 한 가지.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진통만 있는 상태로 애를 셋 낳는다. 진통 없이 입덧만 있는 상태로 한 명만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약간 떨리거든요. 혜주님이 여기 댓글 남겨주신 거 있는데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임신하면 호르몬이 되게 확 변화하잖아요. 하면서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목에 줄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착색이 되게 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 주름 있는 부분이 되게 시꺼매져가지고 그게 너무 비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워지지도 않아. 때도 아닌데 때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사진에도 호피 아까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스카프를 이걸 정말 내도록 하고 다녔어요. 애 낳고는 사라졌어요? 서서히 사라졌어요. 한 2-3달 지나니까 사라졌던 거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진짜 때처럼 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도 똑같이 껴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 배에도 임신선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배꼽부터 아래쪽까지. 그 선도 뭐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생기는 것 같고 겨드랑이 쪽, 뭐 무릎 뒤쪽, 목 이쪽이 착색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낳고 나면 좀 돌아오기는 한다. 만삭 임박하고 이게 골반이 확 늘어나면서 애가 그 밑으로 똑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얘가 진짜 여기에 나오려고 딱 걸쳐져 있구나. 조금 신기했는데 느껴서 그런가 골반이 이후로도 잘 안 돌아오는 느낌? 넓어졌다. 네, 넓어졌어요. 그 모든 옷이 이제 아예 안 맞아요. 근데 뭔가 서구형 몸매가 돼서 더 좋다라는 분들 있어요. 아, 근데 골반이 그거는 진짜 허리신이 뭐지? 허리가 들어가야 골반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몸통은 커지고 골반도 커지니까 몸이 약간 넙대대지는 좋은 점도 있군요. 어디가요? 아닌가요? 저도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게 여기서 말을 하기. 우리한테 남기 막 가슴이 많이 처졌어요. 너무 생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제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근데 그것도 사이즈가 되니까 그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뭐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사실 근데 그 가슴이 그렇게 되니까 성도 저기요 어디까지 하는데 그렇다. 저는 되게 되게 좀, 공감해서 정말로 수술하고 싶다. 오 맞아. 저도 수술해야 돼. 수유까지 하신 거예요? 네, 수유. 길게 하진 않았어요. 둘 다 뭐 한 3개월, 4개월 오, 저도. 정도밖에 안 했 깜짝 놀랐어. 가슴이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저 수유할 때는 그땐 좋아요. 출산할 때 그 교육을 받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똥 누듯이 힘을 주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출산 이후에. 모르시는구나. 치질. 그건 아닌데. 방귀가 자꾸 나오고. 조절이 힘든 거예요? 네, 그 이후로도? 출산 이후로 방귀가 계속 나서 회복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게 거의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채은님이 궁금하셨던 출산 후 아이를 보고 맨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 자연분만은 그 되게 극심한 고통의 끝에 만나는 희열이라 되게 그 감동이 엄청 강할 것 같아요. 우셨어요, 아람님? 출산하러 들어갔을 때 철칙을 세웠는데 절대 울지 않는다. 뭐 그런다고 그게 돼요? 그게 뭐 돼요? 근데 그게 로봇이신가요? 처음부터 깨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장하고 그 처음 그 부분부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수치스러워서 울었고 애기 낳을 때는 절대 안 울었어요. 그래 그러고 저 뭐였죠? 애기를 처음 낳았을 때 그 막 희열 그 끝내 만나는 정말 기쁨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이제 울어도 된다. 이젠 소리 질러도 된다. 약간 애기 낳을 때는 애기가 옆에 있고 애가 놀랄까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절대 소리도 안 지르고 절대 울지도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너무 짠한데? 너무 짠해. 애를 낳고 나니까 드디어 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딱 받았을 때 얘가 너무 이뻐가 아니라 너도 고생했어. 그 애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야. 애기 눈 마주쳤는데 너무 슬펐어요. 산모가 느끼는 그 출산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대요. 애기가요? 애기가 더 찌글찌글하고 빨갛고 해가지고 이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너무 놀랐어요. 애가 너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티처럼 말했어. 저는 들어가서 이제 뭐 쓱싹쓱싹 소리가 나고 근데 고통은 없어. 마취를 했기 때문에 막 몸을 흔들어. 이게 그 절개를 한 10cm에서 15cm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아기 머리 사이즈 정도로 절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머리를 잡고 이제 꺼내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빼거든요. 흔들어서 빼서 이게 잘 안 빠질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쓰는 뚜러뻥 같이 생긴 걸로 애기 머리를 딱 잡고 우리 옛날에 그 마시마로 마지막으로요? 수술실용 뚜러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흔들리는데 하면서 이제 애기를 닦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처음에 딱 했던 말이 토리야 안녕 하고 갑자기 눈물이 착 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재워주시느라고 눈이 사르르 감겼던 되게 신기해서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놀랍고 신기한 아이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쳐? 보통 이거 욕 아니고요. 그래서 서로 뭐 감동은 전혀 안 느꼈고 사실 저는 이 출산 장면을 드라마에서만 봤잖아요. 우리 아가 막 또르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들었는데 너무 낯설고 그냥 처음 보는 인간이고 너무 쭈글쭈글하고 생각보다 예쁘지 않고 못생겼지 퉁퉁 붓고 낯선 기분이었어요. 아무튼 낯가리는 기분. 인사를 건네라고 했는데 되게 어색하게 후꾸야 안녕. 뭐지 내가 모성애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저 오빠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나올 때 기다렸던 거예요. 오빠는 여동생이니까 여동생 너무 예쁘겠다. 얼마나 내 동생 예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근데 그 기억이 난대요. 근데 막상 저를 봤는데 이제 저 아이 상태니까 부모가 봐도 낯선. 그래서 오빠가 너무 실망했다고 너무 놀랐었다고 그 얘기를 한. 제가 자꾸 이제 말을 피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는 게 첫째 때는 남편을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가 이제 출산한 다음에 들어오라고 했었고 말씀 출산의 과정 최마지막 과정 남편이 못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르러만 이제 들어왔었고 둘째 때는 나가라고 하지 않고 가족 분만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고 근데 이제 아이가 딱 낳고 막 앵앵 우는데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왜 울어? 이랬던 기억이 나고 옆에서는 아버님 고생하셔야 돼요. 자르셔야 돼요. 아들 낳아서 기뻐서 울거나 왜냐면 이제 아들 낳아야 순수한 마음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첫째 때는 너의 그 출산 과정을 못 봤는데 그걸 처음 본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왔다. 그러면 이제 힘든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훈훈한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가장 좋았던 점. 전 생리 안 하는 것도 좋았는데. 저도 적어놨어요. 생리 안 하는 거. 그러네요. 10개월을 안 할 수 있군요. 아니 그리고 나서 수유할 때도 안 해요. 그러면 10개월 플러스 몇 개월이군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평생 이제 다이어트 이걸 시달리면서 항상 조절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임신했으니까 그때만 잘 먹어야 되니까 아이를 위해서. 둘째 때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신 거예요? 배를 마음 편하게 내밀고 다니는 거. 배에 힘 안 주고 그냥. 아가씨 때는 그래도 힘 주고 다녔어요. 네, 옷에 핏을 살리기 위해 힘을 주고 다녔었는데 이거는 막 내밀어도 너무 편하고 오히려 척추도 맞춰지시고. 네, 너무 좋았어. 그래서 초기 때는 이게 똥 뺀지 애기 뺀지 구분이 안 가요. 너무 단순한데 임신을 했다는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임신해야 돼, 막 임신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임신을 해야 된다, 이제 둘째 가진 이런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또 저는 이제 결혼하고 꽤 오래 있다가 첫째를 가졌거든요. 한 8년 정도 있다가 가진 케이스라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사실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낳아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바로 이제 생긴 케이스라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어머 애국자야. 살면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해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시는 거. 저분도 곧 애국하실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결혼부터가 하고 저는 임신했을 때 피부가 그렇게 좋아졌었어요. 저희 진짜 체질이라니까. 그 보통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탈모도 생기고. 근데 저는 머리숱이 원래 없어서 탈모는 안 생겼는데 피부가 막 광이 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었어. 그러면 다음 생이 또 있다면 아이가 있는 삶을 사실 건가요? 없는 삶을 사실 건가요? 밸런스 토크예요? 이제 밸런스 토크는 없고요. 저는 너무 있는 궁금했어요. 삶은 사는데 아빠로 살 거예요. 저도 근데 가끔 남자친구한테 그런 농담하거든요. 네가 나줘. 저도 둘째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이렇게 남편이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고 남편이 출산까지 하고 내가 애를 딱 받았어.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다는. 근데 쭉 들어보면 임신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고 출산 때 조금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는 일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출산까지 겪으신 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병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삶을 많이 대답하실 줄 알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던졌거든요. 네. 솔직한 답변과 그 훈훈한 답변 두 개를 할까요? 다음 세상이 있다면 사실 저는 돌멩이로 태어날 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아이가 있는 삶을 한 번 더 선택할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감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정말 바닥에서 최상의 감정까지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감정을 다시 한번 겪어보고 싶어서 아이를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지나가는 아이도 이쁜지를 모르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게 정말 소중하고 예쁜 거를 배우고 혜주님 말씀처럼 그 감정과 모든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기가 없었으면 그냥 이만큼 성숙한 정도에서 그냥 쭉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근데 아이가 있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뭔가 더 알아가는 느낌이어서 출산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토크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